다음 이슈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가 됐습니다. 애플의 첫 AI 폰이라 출시 전부터 기대가 컸는데 이 막상 공개된 뒤에는 시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제품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아직 구현되기 전이고 시장의 AI 기대감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아이폰,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애플에 맞서는 중국 폰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까지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이폰 16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차갑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출시 전부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가 밀리면서 환호보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큰 관심이었던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다음 달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베타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인데요. 이마저도 모든 기능이 한 번에 제공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열린 개발자 회의 때부터 줄기차게 강조했던 AI 기능은 내년이나 돼야 완전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서비스 언어는 당장은 영어만 가능하고 우리만은 내년 출시 목록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은 최소 2년은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신제품을 내놓고도 애플의 주가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는데 행사 시작 전 $220 선에서 움직였던 주가는 이벤트가 끝나고 장중 $217까지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혹평을 쏟아냈는데요. AI 후발주자임에도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큰 혁신이 없었다는 평가가 줄을 이룬 가운데 블룸버그는 애플이 이렇게 미완성 제품을 출시한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라면서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완성을 완성해야 하는 숙제도 있지만 이 외에도 애플이 넘어야 할 산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AI 기능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야 함과 동시에 시장 전반에 걸쳐 강화되는 규제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요. 네. 자칫하면 일부 지역에서 출시도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빅테크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이른바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을 앞세워 애플을 옥죄고 있죠. 애플은 해당 법안이 요구하는 상호 운용성에 맞추려다 이용자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유럽 내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를 철회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챗GPT 사용이 금지된 탓에 오픈 AI를 대체할 파트너를 한참 전부터 물색해왔지만 신제품 출시 날까지도 손을 잡을 곳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자, 애플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겁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 독점 논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 지금의 아이폰 천하를 잊게 해준 애플의 앱스토어 장벽을 기어이 뚫어내면서 백기를 받아냈는데요. 한 해 우리 돈 115조 원에 육박한 최대 돈줄이 직격탄을 맞은 것과 동시에 철옹성 같았던 애플의 생태계 장악력이 느슨해지는 계기가 됐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세대 아이폰이 공개되자마자 애플은 유럽연합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는 사태까지 더해졌습니다. 143억 유로, 우리 돈 2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문제는 유럽 최고법원이 EU 집행위에 손을 들어주면서 남아있는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 독점 문제로 우리 돈 3조 원에 육박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인데다 안방인 미국에서도 여러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과징금 납부뿐만 아니라 사업 분할이나 매각마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산 넘어 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듣고 보니 애플의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 같은데, 자, 이 와중에 중국 화웨이가 신제품을 같은 날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네.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로 2번 젖는 3단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맞불 공세에 나섰는데요. 제품의 완성도만 놓고 봐도 그간 저가로 승부해왔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펼쳤을 때 화면 크기는 10.2인치로 웬만한 태블릿 PC만큼이나 크고요. 두께는 3.6mm, 세 겹으로 접어도 두 겹인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6만큼이나 얇습니다. 가격은 좀 높은데요. 모델에 따라서 우리 돈 380만 원에서 450만 원 선으로 책정됐는데 그럼에도 사흘 만에 400만 대 넘는 사전 예약이 쇄도해 초반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가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누르고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 기간 폴더블 폰 출하량은 1년 전보다 200% 넘게 증가한 반면 삼성전자는 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올 하반기 차세대 폴더블 폰을 출시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상반기는 비수기로 볼 수 있겠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1분기, 2분기 모두 선두를 지켰던 만큼 화웨이의 약진은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화웨이뿐만 아니라 비보와 오포,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뒤를 이으면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메이저로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범위를 폴더블 폰 밖으로 넓혀봐도 중국산 스마트폰의 약진은 눈에 띄는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글로벌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가 점유율 19%를 차지해 2위를 차지했지만 16%로 2위를 차지한 애플, 또 바로 뒤 15%를 기록한 샤오미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고요. 오포와 비보 역시 각각 9%로 나란히 탑5에 안착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플과 중국산 제품들이 치고 나가는 동안 우리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애플이 중국 시장 내 애국 소비 열풍으로 매출이 부진하자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1차 출시국에 포함한 데다 가격까지 이전 시리즈와 동일하게 내놓는 강수를 뒀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아이폰 16 시리즈의 이른 상륙을 코앞에 두고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S24의 공시 지원금을 일제히 올리면서 배수의 진을 쳤는데요. 이 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지원금을 부담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안방 지키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또 다음 달 안으로 갤럭시 Z 폴드 6의 슬림형 버전을 출시해 반격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앞서 가장 먼저 AI폰과 폴드폰을 나란히 내놓은 삼성이지만 올 하반기 애플과 화웨이의 선점 효과를 뺏기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임선욱 캐스터였습니다.